음식점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일까요? 들어가서 메뉴판 열어서 얼마인지 보게 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도 당연합니다. 얼마짜리 음식을 어떤 메뉴에 적용해야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거 정말 고민 많을 텐데요. 알류 창업에서 오늘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누실 두 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알류 창업의 대들보, 알류 창업의 기둥, 김상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 어윤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윤선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최저임금과 임대료 상승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창업시장의 흐름에 따라 소비자와 창업자 모두에게 민감한 가격 책정. 무조건적인 저가 전략이 답은 아니라는데,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우리 점포만의 가격 경쟁 전략,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자, 오늘 메뉴와 가격,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요즘 음식계에서는 가격 어떤 추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또 원재료비, 또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뉴 가격도 이와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이제 인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소비자보건에서 최근에 이제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8개 주요 그 외식 품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가는 인상이 됐던 품목이 이제 김밥 같은 경우에는 5.9%나 인상이 됐고요. 자장면 같은 경우에도 4%나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 한 2%에서 최고 5%까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격 결정이 사실은 소상공인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예. 경쟁 전략, 이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단 가격이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그 수익의 그 원천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쟁 우위가 이 또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을 얼마에 책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는 굉장히 변화가 심하겠죠. 그래서 보통 가격 전략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가격 전략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경쟁 업체에서 그것을 쉽게 모방하거나 또 따라하기 쉽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 경쟁점에서 가격을 내려버리면 나도 가격을 내려야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가격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요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정말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이 오르는 집들도 있지만 가격 정책으로 오픈하는 창업점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밥 없다고 하죠? 3,000원짜리도 있어요. 2,900원, 3,900원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가 제품들이 유행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마음이, 주머니가 너무 차가워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는 이제 시장에 오래 있다 보면, 저는 90년대 일본을 저희가 상당히 기억을 합니다. 제가 1992년부터 시장 조사를 했는데, 일본이 80년대는 호황이었지만 90년대부터 일본의 소위 거품 경제가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10년, 그렇죠. 뭐 20년 이렇게. 그러면서 그 당시에 90년대 신주쿠 뒷골목이나 이런 데 보면 제일 많이 눈에 띄었던 게 백엔샵 있었고요. 백엔샵, 뭐 부고프, 중고서점. 그러면서 온갖 종류의 이런 저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가격을 미는
이런 음식점들, 뭐 그다음에 소매업들 너무너무 많죠. 근데 백앤샵, 그 당시에 백앤샵의 대표 브랜드가 다이소 같은 브랜드였잖아. 그 X가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비싼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최근에 최저임금 상승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저성장 트랙으로 이미 들어간 거 아니냐. 아마 최근에 이런 저성장 트랙, 경기 불황 이런 기조가 저가 음식점이라든지 음식점 경영에서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는 게 하나의 중요한 경영의 한 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게 걱정이 돼요. 소상공인들은요, 저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한번 또 위기나 경쟁을 겪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많은 시름들, 걱정들 좀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이 재료나 요 조리나 이런 것들에 심혈을 기울이신다면 소비자들은 결코 그렇게 가격만 보고 움직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저가 전략이라는 게 분명히 장점이 있죠. 예, 저가 전략이라고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같은 상품이라고 한다면 고객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싼 점포로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우리가 이제 가성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메뉴에 대한 퀄리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뒷받침 되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가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메뉴, 서비스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포 비용이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도 저가 매장이라고 해서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품질적 부분들이 뒷받침되어 준다고 한다면 상당히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수요를 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례들을 보시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VCR 사례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전통시장. 이곳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가게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까지 찾는 이 집의 메뉴는 중화요리. 많이 싸지. 맛있고 싸고. 과연 그 가격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데요. 2,000원이요? 요즘 컵라면 1,000원 넘잖아요. 아, 그렇죠. 오, 그럼. 그러면 남는 게 있으세요? 일단 많이 팔아야죠. 많이 팔아서 이제 회전이 많이 돌아가면 이제 고정비용가가 줄어드니까 남죠. 많이 남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10,000원 한 장이면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 게다가 맛까지 탁월합니다. 저렴한 가격임에도 좋은 재료로 제대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곳의 원칙. 주방장 또한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분이 일을 하시면 지치잖아요. 지치면은 아무래도 본인의 최선을 다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방장님이 두 분이 계셔서 조금 쉬어가면서 해야 제대로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좀 피곤할 수 있고. 잠시 후 어디론가 가는 사장님. 근데 어디 가시는데요, 사장님? 곧바로 뒤를 쫓아가 봤습니다. 그래요? 아, 정육점 가셨는데? 정육점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보니 정육점도 함께 운영하고 계셨던 건데요. 정육점이 더 먼저 시작을 하고 중국집은 좀 늦게 시작했죠. 그럼 정육점 하시다가 중화요리점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집에서 요리를 많이 안 해 먹다 보니까 이제 고기를 직접 사가는 수요가 약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팔리는 요리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연구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재고도 없이 항상 신선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중화요리라고 생각을 해서 중화요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중화요리에 쓰이는 고기들은 바로 옆 정육점에서 공수됐던 건데요. 유통 단가는 낮추고 재고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디론가 향하는 사장님. 이번에 도착한 곳은 시장 안의 채소 가게입니다. 대량으로 구매하는 식재료 외에는 모두 시장 안에서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뭐 재래시장에 없는 게 없잖아요. 재래시장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대량으로 구매할 거 외에는 다 여기서 근처에다 빨리빨리
공급하고 또 신선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재래시장의 장점이죠. 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두 개의 점포 운영.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가격 파괴, 뭐 가격 폭탄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가격 파괴라는 것에는 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점이? 이 가격 파괴다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창업자 관점으로 오는 순간 가격을 파괴하는 순간 마진율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가격 파괴 음식점이 살아남는 것은 이 박리니까 박리 아이템의 생존 전략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다매밖에 없죠. 다매. 그렇죠. 이게 다매가 안 되면 장렬하게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격 파괴 이 개념은 상권별로 좀 차등화해야 된다. 가격에 되게 민감한 동네가 있고요. 반면 오피스 상권이나 이런 데서 가격 파괴는 오히려 야,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가격 경쟁하면요.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무한리필이요. 무한리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무한리필에 대해서. 그걸로 성공하기 힘들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뵀거든요. 이거 경쟁력이 좀 있을까요? 무한리필집. 무한리필 전문점이라고 하는 그 점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러한 그 품질, 무한리필은 품질이 좋지 않다라는 이러한 인식을 뒤집을 수 있는 뭔가의 영업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한리필 전문점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뭐 있다, 없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품질에 대한 경쟁력이 있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 소비자는 너무 좋죠. 그렇죠. 저는 무한리필하면 대학가 상권에서 제일 많이 보였던 게 무한삼겹. 고깃집. 예, 그렇죠. 무한리필 고깃집 제일 많았어요. 무한리필 고깃집. 한때 무한리필 간장게장도 있었고요. 있었어요. 예, 맞아요. 예. 근데 문제는 무한리필 많이 먹는 순간 금방 이 포만감은 빨리 오지만 실증도 빨리 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한리필집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창업자를 위한 아이템인지 본사를 위한 아이템인지 유통업체를 위한 아이템인지 이것만 좀 잘 따져. 어떻게 따져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가 대비 마진율이죠. 마진율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판매가 대비 마진율 내지는 이 수익성 궁극적으로 야 우리는 박리지만 이 자리는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한리필 아이템이 경쟁업체가 따라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죠. 고객들은 이제 배부른 시대가 지났다는데 전 아직도 지나간 시대에 살고 있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프렌치 레스토랑.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손님이 단 한 테이블도 없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약제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평상시 그 예약분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갖죠. 그럼 하루에 몇 테이블 정도 운영하세요? 소수의 분들을 좀 최고의 서비스를 좀 대접하기 위해서 한 타임 그러면 디너 타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테이블 정도? 예약하지 않고서는 맛볼 수 없는 정통 프렌치 코스 요리. 제대로 된 맛을 내기 위해 주 재료들은 직접 프랑스에서 공수해 온다고 합니다. 조리법 역시 남다른데요. 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정통 프랑스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형님이 프랑스에서 르크로동 블루 본교 출신에서 이제 요리를 많이 배워오셨고 프랑스에서도 미슐랭 투스타에서도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오픈할 때 저랑 같이 오픈을 하면서 이제 그분에게 많이 배웠죠. 프랑스 최고 요리 학교를 졸업하고 세계적인 요리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권기문 셰프. 그가 고국으로 돌아온 뒤 동생 권기준 셰프와 의기투합해 지금의 프렌치 레스토랑을 차리게 된 건데요. 여자친구가 100일이다, 1년이다 이러면 이런 가게가 없어서 문제거든요. 요즘 얘기하는 이제 가심비를 어느 정도 좀 반영하고 있는 매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경기가 어렵다고 무조건 싼 음식만 할 필요는 없다. 이거를 보여주는. 조금 더 맛을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 최대한 좀 작게 잘라 드시면 손맛하고 치즈 맛을 조금 더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너 셰프의 설명이 더해진 최고의 프랑스 요리. 이 정도 코스를 먹는데 그리고 보통 이 연인들이 오면 데이트를 하기 위해 오잖아요. 그리고 좀 특별한 날 코스를 먹다 보니까 가격 정도를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을 하고 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요리와 최상의 서비스. 손님의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이 절대 아깝지 않은 선택이라는데요.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서비스보다는 손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정말 행복한 식사를 하고 가실 수 있는 서비스의 마인드를 좀 가지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든 그거는 큰 의미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고가로 하는 이유는 많이 남으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가 전략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이제 고가 레스토랑을 가기 전에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아, 저 점포는 메뉴 품질이 굉장히 좋을 거야. 정말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거야. 말씀드렸듯이 내가 대접받는 기분일 거야. 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고가의 레스토랑이라고 한다고 하면 높은 그 조리에 대한 그 기술력. 그렇죠. 그리고 정말 누구도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그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고가 전략을 하기 위한 구축을 또 쓰겠죠.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충동 구매를 노리는 아이템으로 갈 것인가, 계획 구매를 노리는 아이템으로 갈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 우리 여친하고 100일이야. 이거 계획 구매죠. 무조건 계획이죠. 이거는. 반면, 야, 우리는 이 아이템 자체는 절대적으로 충동 구매로 노려야 된다. 이럴 때는 저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떤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계획 구매 아이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레스토랑처럼 오히려 고가 전략으로 가면서 가심비와 만족도 여기를 저격하는 전략이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상권에서 보면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아이템은 비슷한 이런 종류의 이 제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디서는 대표적인 게 삼겹살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3,900원이 삼겹살을 팔어? 이게 가능해? 근데 옆집은 14,000원이에요. 이게 가격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타겟 고객이 달라서 그래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동 구매를 유도를 할 건지 가치 소비를 유도를 할 건지 그게 타겟 고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즉 타겟 고객이 다르다는 것은 고객이 성별도 다를 수도 있고요, 연령대도 다를 수도 있고요, 직업도 다를 수도 있고요, 소비하는 수준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입지 조건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겠죠. 같은 상권이라도 1층에 위치한 점포하고 2층, 3층에 위치한 점포하고의 또 가격도 더 달라질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타겟 고객이 어떤 고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품목이라도 메뉴의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메뉴 가격을 우리 사장님들이 정해야 되고 아니면 지금 리뉴얼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메뉴 가격 정하는 뭐 이렇게 좀 원칙 이런 거 없어요. 이것만 지켜라 이거. 우리가 메뉴 가격을 이제 결정하는 데는 몇 가지 이제 원칙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가격 결정 기준이라고 얘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원가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이제 보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또 한 가지는 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경쟁자 가격. 그것도 이제 저희가 충분히 무시할 수 없죠. 주변은 얼마를 받고 있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고객이 기대하는 가격 수준이 있을 거예요. 짜장면이라면 이 정도 상권이라면 이 정도의 가격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고객이 기대하는 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창업을 하시더라도 내가 그렇게 가격 경쟁을 막 심하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진짜 그러면 옆 가게나 주변 상권에 가격 경쟁으로 맞서지 않을 거면 진짜 이것만은 명심해라. 창업하시는 분들 이거 안 하고 창업하면 그냥 간다. 이거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제가 보기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예. 똑같은 가격이면 사장님 얼굴 보는 거 너무 좋아요. 서비스죠, 결국은. 그것만으로도 가격 경쟁을 이길 수 있는
그게 되는 그럼요. 거군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과 그다음에 가치 소비와 품격 딱 거기 가면 야 똑같은 야 2,000원짜리 짜장면을 먹더라도 야 그 집에 가면 격이 달라 이거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 단순하게 요즘 이 지갑이 얇아지는 시대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가심비라는 개념이 품격과 만족도거든요. 그게 이제 단골인 거죠. 예. 또 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할인을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세트 메뉴로 묶어서 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할인은 그럼 결국은 가격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할인해 준 게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 조금 이벤트성으로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체 고객을 우리가 유치를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고객이 많이 찾지 않는 비수기 때 요때 이제 예약을 하신 고객한테 좀 할인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할인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세트 메뉴로 묶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이 팔리는 메뉴가 있고 적게 팔리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세트 메뉴로 묶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원가가 높은 메뉴가 있고 원가가 낮은 메뉴가 있으면 그 세트 메뉴를 묶어서 하면 가격 경쟁력, 원가 경쟁력 두 마리를 같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가격 경쟁 전략이라는 차원으로 봐서는 전 두말할 필요가 없이 유통이다라고 저는 봐요. 원재료 유통. 그래서 저는 특히 뭐 어떤 음식점을 하든지 간에 요즘처럼 이렇게 가격이 민감한 시대에는 늘 가락시장 자주 가야 됩니다. 노량진 자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시장을 어느 정도까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코스트가 낮으면 당연히 판매가도 낮게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탄력적인 가격 정책을 할 때 핵심 포인트를 좀 짚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창업을 할 때는 그 상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나와 비슷한 가게 가서 그렇죠. 얼마짜리가 많이 지금 1시간 동안 몇 % 팔리고 이거를 그렇죠. 우리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할 때 그 상권에 들어갈 때는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들어가서 현재 그쪽 상황에 나와 유사한 경쟁점이 어디 누군지를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메뉴 분석, 고객 분석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할 때는 발품을 팔아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저희가 벌써 몇 번을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오랜 기간 자세하게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너무 중요해서 그냥 매번 나와도 매번 그렇지 라고 무릎을 탁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창업 아이템 그리고 가격 전략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메뉴를 어떻게 해야지, 어떤 가격을 정하지, 이 고민하시는 사장님들께 혹은 사장님 후보분들께 이것만은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마지막 정리를 하신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집은 싼 집이 좋아 아니면 비싼 집이 좋아 이거를 소비자가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을 보는데 그래서 요즘 음식점들의 경향도 정말 가격이 경쟁력이라고 스스로 느낀다면 아예 외부에서 가격을 노출하는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 얼마? 그렇죠. 가장 소비자들이 헷갈리는 게 저 집이 비싼 집일까 싼 집일까 이거 되게 헷갈리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가격을 싸게 판다면 싸게 판다는 것을 점포 밖에서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출하시라. 이거 정말 중요하죠. 심지어는 간판에서 아예 가격 2,900원 맞아요. 이렇게 내세우는 이런 몇천 몇백 분식점 해가지고 그렇죠. 그 가격으로 통일이 돼 있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어떤 미끼 상품을 가격으로 내밀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모든 게 다 미끼 상품일 경우는 결국은 창업자가 지칩니다. 이게 안 남아요.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 와 부자 되겠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는 건 얼마?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은 정말 중요하대. 이거를 저는 처음부터 확고하게 컨셉을 정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저는 시즌별로 아니면 무슨 날별로 이런 좀 정말 탄력 있는 가격 정책을 어떻게 잘 선택할 것이냐.
모르시면 도저히 판단이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무료 상담 무료 상담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그렇게 힘든 일하고 그렇게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어렵게 창업하시면서 왜 그걸 안 하세요? 무료 상담해 주시는 소장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세요. 만약에 무료가 아니면 저한테 제보하세요. 제가 수장님의 멱살을 잡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충고를 해주신다면. 저는 기본에 좀 충실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바쁘고 또 1인 창업, 2인 창업 이렇게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최소한 자기 점포의 매출이 어느 정도고 비용이 어느 정도라서 내가 한 달 얼마 벌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손익계산서 정도는 매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할 시간 없어요. 그럴 정신 없어요. 이게 바로 가게가 문을 닫으러가는 지름길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들은요 하나도 버릴 데가 없어요. 저희 방송은요 황소예요. 버릴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실수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주변에 꼭 창업으로 성공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만 소문내시고 우리끼리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다 성공했으면 좋겠으니까요.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옆 가게하고 맞추거나 더 낮추거나 막 이 경쟁을 출연 경쟁을 하잖아요. 어떤 대처 방법이 좋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아메리카노 커피가 동일한 상권에서 한 줍은 1,500원이면 이게 뭐 유명한 브랜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집이라면 너네 1,500원이니 나도 1,500원 할게. 이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안 그런데요. 왜냐면 저는 이 집은 1,500원이에요. 이미 너무 저렴하잖아요. 근데 이 집은 2,000원이에요. 너무 저렴하잖아요. 저희는 원두를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게 곧 어떻게 지금 허준 씨가 말씀하시는 게 가치 소비로 연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 상권 같으면 우리는 저기 1,500원인데요. 우리는 2,500원입니다. 대신 우리는 원두가 다르고요. 우리는 대신 공간이 다릅니다. 이런 싼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 이런 소비자 심리를 이렇게 나오게 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